안녕하세요, 알디스입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시장을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먼저 주도주인 엔비디아부터 볼게요. 엔비디아랑 아마존 보고 ETF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여기 갭 생성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러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검은 선 두 개 사이에서 이제 1, 2주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다봤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왔었죠. 그리고 지지권 60선 맞고 이제 올라오면서 20선은 이제 지킨 모습이에요. 20선이 269.06이고 지난주에 270에서 이제 마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여전히 여기 검은색 두 개의 선 안에서 이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0선을 결국 그래도 지킨 것으로 본 것이 맞는 것 같고 돌아오는 주는 여기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2주간 떨어질 만큼 한 주 만에 다 떨어져 갖고 돌아온 주는 반등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여기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도 이제 지난주에 여기 갭에 대해서 이제 언급 드렸었죠. 이 갭을 메꾸고 이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이걸 다 메꾸고 왔어요. 메꾸고 이제 200선까지 터치했다. 200선이 1849 200선은 이제 주요 지지선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이제 큰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역사상 가장 빠른 드롭을 기록했죠.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여기서는 그 빠른 드롭 덕분에 지지선까지 이제 바로 내려왔어요. 돌아온 주는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선과 60선 지지선까지 이제 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 흐름은 그래도 중기 흐름은 상승 방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은 하나 더 볼게요. 보잉 볼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잉 블로그에서 안 좋게 봤었어요. 지금 보잉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장기간 이제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까지 발생했지만 기술적으로도 이제 부정적인 다음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200선까지 내려가면서 이격률상에서 신저가를 경신한 거 볼 수 있어요. 주가도 52주 신저가고 200선 지금은 이제 지지권 위치에 와 있는 거죠. 여기서는 한 번쯤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봉상 꽤 과매도 블로그에서는 260불 때까지 이제 떨어질 걸로 봤는데 거의 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월봉상 여전히 그림이 안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월봉 이평선 교체한 걸 볼 수 있고 주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다운스타가 발생하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60선까지는 염두에 둬야 된다. 60선이 235.99 그러니까 230 중후반대까지는 이 보잉이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림이다.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 아니면 신규 매수를 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월봉 236까지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일봉상에서는 그러니까 주봉상 200선 지지권 위치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반등하겠지만 230 중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QQQ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QQQ가 20선, 주봉 20선 이제 걸쳐서 마감한 거 볼 수 있어요. 211.6 그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했지만 아직은 걸쳐 있는 것이다. 지금 그리고 지난주에 200선에서 이제 반등한 거 볼 수 있었죠. 주요 지지선은 200선 그리고 120선까지 올라왔다. 일봉상에서는 이제 저항권까지 올라온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그림이 롱포션 종목들이 지지선 위치이고 그리고 인버스 종목들이 PSQ 볼게요. 인버스 종목들이 저항권에 와 있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반등할 가능성이 큰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 PSQ 보면 주봉상 20선 20선에 마감한 걸 볼 수 있고 24.75 걸쳐서 마감했죠. 아직은 저항권에 있는 위치다. PSQ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120선과 어떻게 보면 200선이 저항권을 자겸해서 이제 조금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스파이 볼게요. 스파이도 꽤 과매도가 되었죠. 200선 밑으로 내려온 위치다. 이전에도 보면 200선 밑에서는 분할 매수 구간인 걸 볼 수 있죠. 200선 밑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좋은 이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격률상에서도 이때랑 비슷한 수준의 과매도 상태예요. 2018년 12월
푹 꺼진 걸 볼 수 있죠. 거기서는 이제 과한 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를 접근해야 되는 위치다. 그리고 60선, 주봉 60선 보면 294.47. 여기서 이제 지지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락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반등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큰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10선과 20선. 지난 계속 이거를 깬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20선을 지지선 삼아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285.95 밑으로는 내려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슬슬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SDS 볼게요. SDS는 월봉상 저항권 온 걸 볼 수 있고 10선과 20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주봉상 60선이 지금 저항권이 작용하는 모습이에요. 상승이 가파랐기 때문에 SDS의 상승이 가파랐고 현재 저항권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쯤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더라도 내려갔다가 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일단은 내려오는 게 먼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는 미국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텍 볼게요. XBI도 이제 200선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주요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86.4, 80 중후반대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지지선인 60선, 여기는 현재 50선 안 그려놨지만 50선도 거기 어디 있겠죠. 60선 근처에 여기는 지지권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일단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형성된 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반등하더라도 바로 또 뭐 신고가 경신하러 바로 가지는 못할 거고 반등하더라도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간에 돌아온 주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커진 위치다. 월봉은 여전히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주가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그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랍드 볼게요. 랍드가 주봉. 주봉 이제 그림이 좋은 걸 볼 수 있죠. 주가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그려진 상태고 현재는 20선 저항권에서 이제 저항으로 걸려 있는 모습이에요. 저항의 위치에 와 있다. 일봉도 이제 지난주에 120선이 저항으로 작용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권, 인버스의 저항권에서는 롱 포지션을 매수하는 게 괜찮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많은 인버스 종목들이 저항권에 와 있고 그리고 롱 포지션 종목들이 과매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에 롱 포지션을 분할 매수하기에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도 지난주에 이제 200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살짝 그래도 저항권에 와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돌아온 주의 초에는 주춤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등하는 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주봉상 보면 20선 밑으로 꽤 내려왔지만 아직은 걸쳐 있는 모습. 그러나 이제 주봉 그림이 좀 안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어디 못 가고 있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형성되었다. 주봉상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림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다. 돌아온 주 반등하더라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뭐 신고가 경신 랠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술점 반등을 하고 이제 저항권에 올라오면은 여기선 한 번쯤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음 저항권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판단됩니다. 만약에 반등한다면 141.74 부근까지 반등했다가 그러니까 140에서 141 부근까지 반등했다가 그러니까 2주 뒤에는 다소 주춤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큰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돼요. 썩스 볼게요. 썩스가 오랜만에 60선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오랜만에 이게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이제 분위기가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신고가 경신 랠리를 하러 가는 그림은 아니다. 여기서 반등하더라도 썩스가 지금 저항권에 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120선이 이제 저항권을 착용하면서 내려왔고 꽤 긴 음봉을 그렸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는 썩스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썩스를 만약 다시 노린다면은 이 구간 어디쯤? 그러니까 20선이 19.7
60선이 29.96. 그러니까 20불대. 20불대에서는 석스 한 번 더 노려볼만 하다. 10선이 20.39. 20 초반대에서 초중반대에서 석스 한번 노려볼 법하다. 20불대면은 현재가 기준으로 한 15%는 떨어져야 되네요. 15% 정도 떨어졌을 때 일단은 돌아온 준 석스가 떨어질 확률이 이제 큰 위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석스도 좀 주봉 저항권 있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여전히 그림이 괜찮다. 주봉이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그려졌기 때문에 아직은 석스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저항권이지만. 오케이. 그럼 이번 주는 이렇게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